반갑습니다, 엘리. 엉클리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필리핀에 이제 한 달 살기를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숙소를 어떻게 구하면 이제 가장 잘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하거든요. 5구 비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비자 어떻게 보면 들어올라가고, 여기 필리핀에 들어올라가면 비자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제 필리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해요. 그게 관광 비자거든요. 보통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많지만, 보통 딱 정확하게 한 달 살기라고 한 달을 있다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없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5구 비자라고 59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제가 예전에 관광 비자를 연장하러 갔었어요, 한번. 근데 옆에서 이제 한 달 살기 오셨는 거야. 비자를 연장을 하러 왔는데, 이제 5구 비자로 자기는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 2달 뒤에 한 달 더 연장을 하시는 거죠. 3달째 있는 거지. 그런데 페널티를 내라 하는 거예요. 페널티. 그러니까 저거 페널티 뭐라 하노? 페널티. 한국말로 뭐라 하노? 뭘로? 벌금. 과태료? 그 과태료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아줌마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59일을 안 냈는데 왜 벌금 내라 하지? 해서 혹시나 여권 좀 보시라고 내가 여권을 보니까 이게 한 달 관광비자로 찍혀 있던 거예요. 도장에 딱. 아, 잘못 찍혔구나. 그래서 원래는 5구 비자기 때문에 2달 전에만 연장을 하면 그 벌금이 없어요. 과태료가 없어요. 그냥 한 달 연장비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5구 비자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우리 통과하지 않습니까? 뭐 도장을 찍잖아요. 그때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기가 이제 5구 비자로 왔다, 이걸 말을 해줘야 된다고, 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찍어주면 얘들은 그냥 퉁퉁 찍어주고 통과 이러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나는 5구 비자 받았으니까 찍었으면 2달 있을 수 있겠지 하면서 뭐 들어오신 분도 많은데, 그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페널티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1,000페소 정도인데 25,000원이긴 한데, 그래도 생돈 날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살기 오셨는데, 한 달 살기가 우리가 무비자가 30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표를 끊을 때, 우리 요즘에는 저가 항공 해가지고 싼 날짜에 들어오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끊다 보니까, 싼 날짜에 끊다 보니까 하루 이틀 더 걸리는 맞아요.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걸리거든요. 하루 이틀도 걸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59일 안 있더라도 5구 비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29일째 되는 날에 여기서 연장을 하셔야 30일 돼요. 이전에만 하면, 30일 날이 한 달이니까 그 일주일 전에만 충분히 연장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페널티도 안 물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미그레이션 가서 연장을 해줘요. 자, 내가 여기서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대행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행 업체라고 예전에는 막 진짜 막 눈탱이 쳐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거의 개인 수수료,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대행 수수료를 한 500페소라고 보시면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정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직접 가서 줄 서고 이제 막 기다리고 뭐 작성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고비,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대행을 맡기셔도 되고, 아니면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이러면 막탄에도 있고, 이제 세부시티에도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좀 귀찮긴 해요, 솔직히. 저는 워킹이지만 집사람이랑 아이들은 아직 관광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가서 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맡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 오실 때 이게 연장하는 게 까다로우셔가지고 조금 번거롭다 해가지고 5구 비자를 한국에서 다 처리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장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필요한 서류가 많아요. 뭐 어학원을 가면 어학원에 대한 뭐 영문 재직 그 재학 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서 하면은 그냥 돈만 주면 된다는 거지. 귀찮고. 귀찮은 거 싫으면 그냥 대행업체 맡기면 되니까 10,000원 정도. 숙소 같은 경우도 전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처음에는 모르시겠으면 나 귀찮다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어학원을 가시는 게 나아요. 근데 스파르타도 있고 일반 어학원도 있는데, 일반 어학원 좀 한랑한 데 가시면 자유시간도 많은데, 이제 좀 어린 아들이 너무 유하다, 학원 가서 솔직히 영어 배울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하셔서 오는 방향이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이 숙소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콘도가 있고 빌리지가 있어요. 빌리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사는 이런 곳이고, 콘도는 아파트잖아요.
이게 벌레 때문에 엄마들이 내 같으면은 빌리지를 살고 싶어. 이왕 필리핀까지 온 거 한번 네. 살아보고 싶은데 벌레 때문에 또 빌리지를 선호 안 하고 콘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왜 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깨끗한 시설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필리핀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볼란다 하시는 분들은 빌리지로 가시고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는 카페 같은 거 그렇죠. 제일 유명한 가입해서. 카페 있잖아요. 뭐 세부 백배 즐기기 그쪽이나 세부 관련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서 정보 구하시는 것도 솔직히 이것도 숙소 구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서치해 보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일단 대충 찾아봤어 그냥. 근데 이 집 200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다. 들어갔는데 같은 빌리지 아니면 같은 콘도인데 금액이 150만도 있고 뭐 300만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서치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집을 구하실 때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제 뭐 콘도나 아까 큰 틀은 이제 빌리지나 콘도 둘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근데 콘도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신식이고 그냥 빌리지는 그냥 우리 이런 스타일이에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건 본인께서 잘 보시고 어디가 나을까. 저희가 예전에 여행사하면서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 달 살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숙소를 한 달 살기를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주거나 맞아요. 그런 식이었는데 저희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할 때 방이 4개짜리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 달 살기 위주로 돌릴까?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방이 4개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엄마 보통 많이 와봤자 아이들 둘이잖아요. 엄마의 아이들 둘. 솔직히 아빠도 오는 경우는 많지만 아빠는 초반에 2, 3일 같이 왔다가 이제 한 달 동안 또 엄마랑 아이들이 공부하고 마지막에 또 한 며칠 와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렌탈을 돌릴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돼? 말 좀 해줘. 안 한다. 그러게 이제 그 방을 하나하나 렌탈 주려 했던 이유가 처음에 오는 엄마들은 이제 정보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 달 계시면서 자기만의 또 노하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던 선생님들이나 경험한 것들을 다른 새로운 방들이 찼을 때 엄마랑 아이들이 왔을 때 그걸 공유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집에 이제 부모들끼리 어른들끼리 싸울 일은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근데 좋든 싫든 아이들은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장난쳐만 툭툭 해도 이제 다투는데 거기서 아이들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 부모 싸움까지 번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을 전혀 통짜로 렌탈해주고 그냥 한 달 살기 오신 분들은 바로 뭐 뉴타운, 뭐 막탄 뉴타운이나 뭐 콘도 위주로 그렇게 소개를 많이 쉽게 드렸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콘도가 싸다, 빌리지가 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내가 서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잡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보면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7월달 그리고 11월달이니까 12월달이잖아. 12월에 방학을 할 거야. 그때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성수기예요. 그렇지. 한 달 살기 성수기. 예, 한 달 살기 성수기다 보니까 또 금액이 굉장히 또 몇십만 원씩 차이 나요.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몇십만 원에서 돈 100만 원까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아닌 경우는 비수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수기란 애들이 학교 다니는 시즌. 그렇죠. 성수기는 애들이 노는 시즌. 그게 한 달 살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니면 그런 비수기에 오셔도 되고 초등학생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보면 7, 8월 달이나 성수기 때는 자리가 없어서 맞아. 난리거든요. 그래서 막 100만 원씩 더 주고라도 네, 웃돈 주고도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오시는 분도 나 많이 봤어요. 그게 좀 아깝잖아, 사실은. 그렇지. 아깝지. 근데 또 한편으로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면 사람들 보면 필리핀에서 너희 빌리지 막 50만 원이면 살던데 1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살던데 왜 내한테는 2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달을 주기 위해서 여기 하시는 분들은 1년을 계약을 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너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 맞아요. 이 빌리지 맞다. 와이프가 말해서 엘리가 말해서 저도 생각났는데 본인이 한 달을 구할 수 있으면 그 구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집주인이야. 한 달 꼴랑 와서 사는데 안 줘요. 절대로.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의 다 그게 유지하는 이유가
저희처럼 이제 집을 이렇게 우리는 장기적으로 살잖아요. 집을 장기적으로 렌탈을 빌려줘. 기본적으로 임대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은 뭐 2년씩 하는 집 계시지만 근데 나 한 달만 살게 빌려줘 이런 집 없어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싼 거는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나 호텔 가서 살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게스트하우스는요, 아무래도 뭐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살기에 충분한 네. 거를 제공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래서, 맞지? 맞아.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이 한국인 스타일을 알고 또 알잖아요.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섭잖아요. 좀 엄마들이 털어보면 장사 안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엄마들을 맞춰주려고 한국인들이 한국인 습성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다 깔끔하게 잘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그만큼 돈이 비싸지만은 그 한 달 동안 무리 없이 살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 장단점은 있으리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내가 발품 많이 팔아가지고 뭐 싼데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알아보시고 사진도 많이 보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보시고 숙소를 구하시면 되겠죠. 옛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싼 게 빚이 떡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100% 제가 얘기해드리는데 너무 아끼려고 하면 거기 맞춰서 살면 돼요. 근데 너무 아끼려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가 없고 뭐가 불편하고 이러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본인이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면 딱 맞춰서 오시는 게 제일 맞고 그 마음가짐으로 난 싸게 와서 좋다 여기 아니고 싸게 왔으면 싸게 그 집이 싼 이유가 무조건 있어요. 맞아. 예,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항상 유의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기 살고 있다 보니까 여행사도 하고 이제 한 달 살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눈탱이는 칠 거예요. 우리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남들 10 칠 거 저희는 조금만 해가지고 좀 그만큼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필리핀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비자 관련이랑 숙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정확한 금액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금액적인 부분은 뭐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한 그 사이라고 보시면 그 사이라고 돼요.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편은 애들 교육 문제 그런 게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